여기도 공실, 저기도 공실. 핫하다고 하는 거리들마다 늘어나고 있는 빈 점포들. 조금 거리가 좀 예쁘다 싶으면 다 리단길이라는 표현을 붙여가지고 그런 특별함이 없다 해야 되나? SNS 많이 생기다 보니까 홍보가 편해지니까 사람들이 가는 데가 인터넷 보고 가는 데인데 가봤던 데니까 이제 다른 데 가보자 이런. 그나마 경기가 호황이라고 했던 5년 전만 해도 서울에는 이색적이고 젊은 감성이 돋던 곳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엔 경리단, 이태원뿐만 아니라 직장인이 많이 찾던 강남까지 공실인 곳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경제실험실에서 알아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영준, 김동우입니다. 오늘 여기 어디 왔죠? 서울에서 가장 핫하다는 상권 강남대로입니다. 오늘 뭐 다룰 내용이 뭔가요? 이 강남대로가 상권이 가장 핫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말 그대로 핫하니까 상점들이 비어있지 않고 다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임대라고 크게 붙어져 있는 점포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한번 가면서 뭐 임대가 몇 곳이나 붙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점포도 이제 임대라고 붙어있네요. 사실 강남이라고 하면은 이쪽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는 제일 그래도 메인 중심의 거리잖아요. 그리고 상징성이 있죠. 강남대로 앞에 점포가 있다는 거는 우리 좀 잘 나가, 약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꽉꽉 차 있는 게 여기의 특징이었는데 요즘에는 보면은 곳곳에 이제 빈 공실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건너편에 이제 왔는데 이쪽이 임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신논현역 근처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스킨푸드가 원래 있었던 자리인데 화장품 회사가 망하면서 지금 3개 층이 지금 공실이 난 상태예요. 스킨푸드가 다시 들어올 일은 없겠죠, 여기? 그렇죠. 보통 이렇게 다 비어 있으면 건물주는 통임대를 원할 텐데 요즘에는 그러기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면 뭐 화장품 온라인으로도 많이 사는 데다가 사람들의 그 소비 패턴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저 어렸을 때 강남역에 오면은 이렇게 비어 있는 점포를 사실 거의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여기도 6층짜리 건물인데 여기도 1, 2층이 거의 다 비었어요. 여기도 화장품 회사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네. 글로벌 텍스프리라고 붙여있는 스티커가 아직 남아있네요. 근데 이렇게 공실이 많은 건 우리 경제가 뭐 예전만큼 녹록치는 않구나라는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강남 상권에 들이운 먹구름은 통계로도 나오는데요. 지난 2017년부터 쭉 2%대에 머물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올해 들어 3% 후반대로 올랐습니다. 소규모 상가는 지난 2년간 공실률이 제로였지만 올해 들어 2%대로 올랐습니다. 강남이 이 정도니 다른 곳은 더 심각할 것 같은데요. 가로수길, 논현동, 압구정 로데오. 한때 젊은이들의 메카라고 불렸던 이태원도 지금은 조금만 걷다 보면 빈 점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부터 1년 반 동안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0%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려 26.5%인데요. 다시 말해 상가 4곳 중 한 곳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태원이 죽었다, 물목이 죽었다, 상권이 죽었다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하는 것 같아. 근데 나 지금 집세대 6개월째 연체됐어. 상가 협의회 같은 데서 뭐 발전 대책 같은 게 있나요, 요새? 아니, 없죠. 반면에 공실 없이 북적이는 뜨거운 상권도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종로구 익선동인데요. 좁은 골목길 사이로 아기자기한 액세서리부터 의류, 그리고 요즘 힙한 음식점들까지 줄줄이 서 있습니다. 이곳은 신한카드 기준 카드 결제 건수가 2년 전보다 179%나 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이런 거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데이트하기 좋다 그래가지고 먹을 것도 많고 아기자기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 걱정인 게 핫하다는 게 불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금방 꺼질까 봐 좀 걱정스럽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익선동이나 힙지로 이런 곳도 임대료가 올라가다 보면 또 상인들이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가로수길, 경리단길 뭐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보면은 빈 점포가 되게 많아지고 소위 말해서 핫플레이스들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긴 합니다. 최근 망리단길, 또 샤로스길, 속리단길 등 주요 상권이 계속 바뀌는 걸 보면 여기도 조만간 예전에 그 핫플레이스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주요 상권이 계속 바뀌고 공실도 늘어나다 보니 건축 경기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상업용 부동산의 착공과 허가 건수는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새로운 건물을 지어봤자 공실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걸까요? 뭐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최저임금도 오른 데다 경기도 요즘에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주변에 보면은 뭐 새로 창업, 가게 차리시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실률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은 이제 경제가 어려워서 발생하는 게 거의 주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그 공실률이 발생하게 되면 주변 지역의 상권이 침체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영업자가 점점 어렵게 되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으로 임금을 올려버리니까 벌어서 임금 주기 어려우니까 사장이 직접 일을 다 하는 또 이 그 규모도 축소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이제 상권이 형성됐던 지역에 공실률이 발생하는 것. 예를 들면은 뭐 그 이태원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군 부대가 이전을 하면서 낮에는 장사가 잘 안 되죠. 그다음에 가로수길이나 경리단길 같은 경우는 한동안 카페도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다가 지금 그 상권이 전이해서 장사가 잘 안 되는 이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상권의 전이가 점점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경리단길이나 가로수길처럼 예전만큼 장사 잘 안 되거나 공실률이 증가하거나 할 때에는 임대인들끼리 모임을 갖고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낮추면서 그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를 머리를 맞대고 강구해야 될 거고요. 그 속에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그들이 주도가 되고 그들의 아이템으로 그들이 그 상권을 살리는데 앞장서서 나가야 됩니다. 네, 오늘은 주요 상권에 늘어나고 있는 빈 공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0.4% 하락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는데 이게 뭐 우리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뭐 5년 전처럼 젊은이들이 각각의 특성 있는 아이디어로 음침했던 골목들을 플리마켓이나 또 이색적인 핫플로 바꿔놓았던 것처럼 모두 웃을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랩이었습니다.